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본질 이야기하는 곽 팀장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말 오랜만에 마케팅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필립 코틀러 책이었는데요. 사실은 마케팅의 이론서, 전략서로는 굉장히 좋지만 많은 분들께서 마케팅 실무에 좀 도움 될 만한 책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 사무실에 두고두고 읽어도 정말 오랫동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이라는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책 무려 10만 부 이상 판매가 돼서 2022년 초판이 된 이후에 25년도에 개정 증보판이 또 출시가 새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동양북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간다 마사노리, 기누타 주니치에서 지은 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시작은 먼저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시거나 혹은 기획자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글쓰기 능력, 그리고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도 카피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성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고요. 고객을 정말 설득하는 그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게 아니 이제 요즘 시대는 1,000만 원을 버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제는 돈번의 말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느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루 8시간, 일주일, 한 달 동안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텐데 하루에 40% 정도를 남을 설득하고 무언가 내가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영향을 끼치고 납득시키는 일을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절반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마케팅이라는 일 자체가 결국에는 끝내 파는 일이라고 우리가 인식이 될 수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글, 그리고 문장, 그리고 기획을 통해서 고객을 브랜드와 연결시키고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일이 전부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글과 표현의 방식은 어디에서나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광고도 그렇고 상세 페이지도 문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텐츠도 카피 중요하죠. 그다음에 프로모션이나 CRM도 정말 이 표현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 카피를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후킹 문구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는 그 좋은 표현 하나만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첫 번째로 카피를 남들 거를 그냥 단순히 좋은 카피를 이렇게 수집하고 모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레퍼런스를 내가 어떤 메모장이나 엑셀에 단순히 수집해서 아카이빙 하는 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케팅하는 그 상품, 서비스는 각각의 타겟팅이 다 다르죠. 타겟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남이 누가 쓴 카피가 대박이 났다고 해서 내가 뭔가 패러디로 이슈를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고객한테도 좋은 카피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냐? 이 두 가지 요소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무언가에 설득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이 구성, 어떤 순서로 내가 설득을 이어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구성이 있고 나서 바로 단어, 어떤 워딩이나 표현을 통해서 고객을 조금 더 매료시킬 거냐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잘 쓴다, 카피를 잘 쓴다 주로 이 단어나 표현에 집착을 하죠. 이것도 뒤에서 뭐 좋은 표현들이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그 전에 사람을 설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구성을 반드시 마케터라고 하면 알아야 조금 더 이 카피를 썼을 때 효용 가치가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성을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단어에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가 같이 가미가 돼서 결국 고객의 설득을 좌우하는 반응률을 얻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득을 위해서 표현보다도 이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문장 구성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는 페소나 법칙이라고 해서 총 6가지 기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로는 프로블럼, 문제죠, 문제. 고객이 안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집어줘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세 페이지라든지 광고 카피에서 뭔가 고객의 위기라든지 이런 공포 혹은 어떤 페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짚어주고 너 이렇지 않아? 이거 우리가 해결해 줄게.
솔루션을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될 테고요. 두 번째로는 엠패티, 공감에 대한 부분인데 고객에 대한 고통, 이해, 공감하기.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당신이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라고 우선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비로소 솔루션,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바로 오퍼.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매하거나 마케팅하려는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제안하는 단계. 그다음에 바로 "구매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로우라고 해서 제안할 고객층을 좁히게 되는데, 이렇게 오퍼를 주고 나서 "자, 이 제품 이런 분들한테 특히 더 좋습니다."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면 한 번 더 찝어 주죠. "당신이 구매할 대상입니다."라고. 고렇게 해서 한 번 더 구매 확률을 높여 주고 마지막에 액션. 그래서 "당신이 이런 제안을 수락을 하시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라고 이제 구체적 행동을 설득하는 6가지 단계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설득 구조나 순서를 거쳐서 설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하거나 혹은 콘텐츠나 광고를 만들 때 요런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작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6가지 기준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카피, 뭐 공감을 하는 카피 이런 것들을 어떤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각 챕터별로 이런 개념만 제공을 해준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 이메일 CRM을 보낸다, 아니면 광고 기획을 한다, 뭐 카드 뉴스 만든다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카피나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가장 많이 들기도 하고, 뭐 요즘엔 챗GPT라는 도구가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마케터가 본래 해야 될 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표현력이나 어휘력을 많이 내가 담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카피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1단계 프로블럼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카피 뭐가 있냐. 제가 이제 하나 써 놨죠. 마케팅하고 세일즈의 공통점. 우리가 고객을 상대하는 어떤 이 두 가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고객의 문제가 정의되지 않고 발견되지 않았는데 내가 팔고 싶은 거, 내가 마케팅하고 싶은 것만 있다고 해서 절대 고객이 설득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뒤에서 나올 공감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초석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주 사용되는 좋은 표현은 이 "자주 하는 실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 부동산 계약 시 자주 하는 실수, 신입사원 메일 발송 시 자주 하는 실수, 영어로 말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키워드, 제목이라든지 어떤 핵심 키 카피 부분에 자주 하는 실수라는 걸 넣으면 사람들이 일단 주목도가 어때요? 확 올라가고 주목을 시킨 상태에서 뭔가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콘텐츠를 집중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주 하는 실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이 책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뭐 진짜 한 챕터에 수십 개씩 집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로바로 보면서 이런 표현 괜찮네. 근데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려면 내가 일하면서 바쁜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캐치업하기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두 번째는 나쁜 습관. 우리가 피부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 졸업 전에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 게을러지는 나쁜 습관. 이런 이제 문장은 예시예요. 예시로 제가 이제 어떻게 접목시키는지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나쁜 습관이란 것도 혹시 나한테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확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한 번쯤 보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워집니다. 뭔가 요즘에 이제 경기도 그렇고 그쵸? 경제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뭐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집니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간병인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기회를 놓치면 손실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또 한번 자극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카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는 괜찮죠. 그런데 실체적 내용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단순히
호기심만을 유도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이제 쓴다라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광고 클릭을 많이 하고 이메일에 대한 반응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콘텐츠냐, 그게 마케팅을 잘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또 회의감이 또 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콘텐츠가 선행되고 나서 이런 표현이 같이 전개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이제 엠퍼티인데요. 공감을 부르는 카피입니다. 사람이 설득이 되는 순서를 제가 적어봤네요. 논리적, 이성적 판단보다 정서적 반응이 먼저다. 그러니까 뭐냐면 맞는 말을 해도 뭐 사장님이나 대표님들이 항상 맞는 말을 하지만 약간 그 부분이 불편한 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쵸? 맞는 말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이 싫으면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감과 호감을 먼저 가지게끔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무언가를 제안하고 판매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몇 가지 대표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표현은 이야기라는 표현인데 이야기. 50대 퇴사 후 창업한 이야기. 유기견 한 마리의 이야기. 의사로 대표가 된 이야기. 자, 앞에서는 우리가 고객의 문제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이야기라는 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은 뭔가 포커스가 브랜드에 대한 어떤 딱딱한 느낌보다 이 사람, 창업자 혹은 어떤 직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접근을 하는 하나의 이제 이야기로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서 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문이 열리는데 당신에게도 작가의 문이 열리다. 인생 2막의 문이 열리다. 오래 기다린 예약 판매 드디어 시작되다. 이런 식으로 드디어 무언가 새로운 찬스가 이제 왔다.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표현을 줌으로써 또 한번 고객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있었던 실제 실화라든지 사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일화를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또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직 승무원이 말하는 놀이공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은행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이런 식으로 실제 사건이나 사실을 관계로 기반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일반 사람들한테 주목도를 높이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챕터까지 봤고요. 자, 다음 챕터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가 되겠는데 자, 고객은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말할까 보다는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순서, 어떤 구조로 말할까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감을 형성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단계에 이제 와 있는데 자, 고객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실제 통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진짜 강점, 스트렝스가 이제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칭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몇 가지 키워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생명이네요. 생명. 흰 셔츠. 저도 셔츠 입었는데 셔츠는 청결함이 생명. 해산물은 신선도가 생명. 식당은 친절이 생명.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카피를 쓸 때 실제 그 대안이나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생명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자주 활용되고 반응도가 높더라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전략 내지는 공략법. 요거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2등으로 살아남는 전략, 똑똑하게 쉬는 전략, 상황별 코디 공략법. 요런 형태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비슷한 키워드인데 열쇠 내지는 돌파구다.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 작심삼일을 극복하게 만드는 열쇠. 이런 식의 표현도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지면상 모든 표현을 다 소개해 드리진 못하지만 책을 일단 보시면은 정말 이제 사용할 만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마케팅 기획을 하든지 간에 한 번쯤 참고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챕터는 오퍼입니다. 이 제안 단계가 되겠는데 당신의 상품 가치를 높여라. 상품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판매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쌀로 만든 건강 음료. 뭐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마시는 링거. 왜냐면 링거라는 게 일반적으로 좀 더 고가치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제안을 고객한테 할 때는 하나의 옵션만 제안을 하는 것도 좋지만 표준형과 고급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로 제안 드릴까요?라고 해서 두 가지 옵션을 제안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OX, yes냐, no냐 이런 이제 단답형 접근보다
조금 더 설득을 하기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를 높여주는 세 가지 대표적인 또 키워드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새로 나왔어요. 완전히 새로운 공부법,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맛. 우리가 뭐 신메뉴가 출시됐다든지 자동차도 1 년에 한 번씩 디자인이 뭐 바뀌죠. 완전히 바뀔 때도 있고요. 자, 그럴 때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고객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통째로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 통째로 염색과 두피 고민을 통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에 대해서 두세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복수의 어떤 귀찮음을 안고 있을 때 그거를 한 번에 올인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장점만 골라놓은, 주식과 펀드의 장점만 골라놓은 쾌적한데 품격도 있는 뭐 옷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더해서 우리는 사실 이런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이런 것까지 더해줘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세일즈나 마케팅에 유리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6개 챕터 중에서 4개 챕터만 대표적으로 같이 보면서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10만 부 이상 판매된 그런 책이 되겠고요. 핵심 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어와 표현만 잘 쓴다고 해서 고객이 설득되지 않는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단어와 표현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구조를 먼저 짜야 된다. 아까 페소나 법칙도 소개가 됐는데 고객의 문제 정의, 뭐 공감, 뭐 해결 이런 순으로 쭉 나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맥락을 가지고서 마케팅 기획을 하자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설득을 위한 표현은 여러 전략이 존재한다. 우리가 항상 뭐 어그로를 끈다, 아니면 뭐 공포속을 한다. 이거 너무 지겹죠?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방법, 순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고객을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는 표현이나 구조는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술로 접근하지만 전략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준 책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저는 제 유튜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무조건 팔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강론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책 제목에서 저 약간 그 거부감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책을 보다 보면은 단어가 막 나열이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 "너 그냥 바로 갖다 써. 따라해."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책을 챕터를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전술, 그러니까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걸로 접근을 하지만 사람들한테 이걸로 호기심을 유도를 해서 근본적으로는 근데 표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고객을 이해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약간 한 걸음 뒤에 감추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막 엄청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독자들이 좀 부담을 느낄까 봐 우선 친근한 내용 중심으로 이어져 있긴 하지만 보다 보면 '아 이게 그 소리구나.'라고 해서 본질적인 내용에 접근을 해 주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을 직접 읽어본 장단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좋았던 점 첫 번째로는 사실 모든 기획자와 마케터 뭐 저조차도 그렇고 고민이 최대 고민이 이겁니다. '카피를 어떻게 쓰지? 어떻게 해야지 고객을 설득하지?' 이 최대 고민인 반면에 누가 이거를 직장에서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냐? 사실 없죠. 내 사수가 나보다 카피 못 쓸 수도 있고, 그죠? 물어봐서 알려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겁니다. 각자의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경험에 근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가이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도우미가 됐다. 두 번째는 다양한 상황과 구체적인 표현에 대한 제시와 예시가 있다 보니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실무적으로 내 책상 옆에다 갖다 놓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는 그런 역할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표현뿐 아니라 고객 심리와 설득 구조에 대한 이해. 단순히 이 표현 써서 많이 후킹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 책은. 보다 보면 결국 고객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본질 없이 고객을 후킹하고 설득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팔리는 방법만 찾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도구로 돌아올 거다. 왜냐면 처음에는 많이 클릭하겠죠. 근데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요. 다시 올까요? 안 오겠죠. 뭐 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가 영상 올렸는데 내용 없으면 안 보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본질이 근본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표현이 더해지는 게 제일 좋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생각의 재료와 반찬에 푸짐한 한상 차림을 이제 차려줬는데 정말 가져다 쓰면 되는 표현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건강할까라는 겁니다. 저는 챗GPT도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챗GPT가 우리의 시간을 줄여주죠. 근데 시간을 줄여주는 대신에 창의성도 같이 저해하고 있죠, 지금. 왜냐면 모든 거를 우리가 고민할 찰나 없이 다 물어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엄마 이거 어떻게? 아빠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성인이 돼서도 무조건 모든 걸 다 우리가 물어보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기획자나 마케터로서의 자질이 성장이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가이드로서는 괜찮지만 정말 너무 의존적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정말 표현법, 정말 이제 좋아 보이는 표현법들이 카피를 쓰는 실력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조건 팔린다,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것들을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공식화하는 거를 굉장히 경계를 하는데 여기서 좋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것만 우리가 잘 쓰면 '카피를 잘 쓰는 거야.'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종합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어떤 대행을 하면서 예전에 TV 광고 보면은 굉장히 그 촌철살인 가슴에 어떤 남는 카피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이런 표현을 잘 써서가 아니라 고객을 정확하게 꿰뚫어 봐서 고민을 한 끝에 나온 카피여서 오랫동안 10 년이 지나도 가슴에 남는 카피인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표현만 쏙쏙 골랐으면 '나도 카피 잘 써.' 요렇게 이제 오해하는 것도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한번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도서 리뷰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도 구독자 이벤트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본문과 고정 댓글 둘 중에 이제 한 곳에 제가 링크를 남겨 놓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유튜브 닉네임과 이메일 꼭 적어 주시고 여기 들어가서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고 나서 유튜브 댓글에 다시 한번 "저 신청서 작성했습니다."라고 남겨 주셔야지 유튜브에 남긴 댓글, 구글 폼에 남긴 댓글 이게 일치되는지를 봐서 당첨자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첨자 발표한 뒤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드려서 또 도서 읽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이라는 책 리뷰 같이 한번 해 봤고요. 최근에 이제 마케팅 책 리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같이 한번 리뷰로 진행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